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등기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뒤에요. 여러분 끝나면은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78페이지요. 78페이지 가등기.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집은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집은 161페이지예요. 여기 문제집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등기 청구권을 보시면요.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그걸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번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요. 2번요.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이렇게요. 1번을 뭐라 한다?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소 있죠. 등기소에다가요. 등기를 청구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신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 신청권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뭐냐면 이것은 공법상의 권리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절차법상의 권리이고요. 절차법상의 권리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죠. 1대1의 관계죠. 이것을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등기 인수청구는 반드시 뭐로만 해야 돼요? 소송으로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권리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자가 있을 때 등기 청구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존 등기 봐봐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잖아요. 보존 등기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럼 여기가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뭐 어떻게 보냐면 현재 물권자인가 봐.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여기는요 물권자는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채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뭐가 아니다.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닌데 뭘 하게 되면 등기하면은 뭐가 된다?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등기하면. 이런 볼까요? 매매계약에 있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요. 매매에서 매수인이요. 이런 매수인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 봤죠? 점유취득시효요. 점유취득시효 한번 봐봐요. 점유취득시효를 했다 해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이것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한번 볼까요? 중간생략 등기에서요.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이야. 최종 양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은 현재 최종 양수인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해야. 그래서 이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가등기요. 가등기에 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청구권이죠. 이 본등기 청구권은요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또 한다면 환매 있죠. 환매권 행사라든가 또는요 임대차이죠. 임대차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채권적이다 물권이라는 것은 이것을 뭘 가지고 뭘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막 무리하게 뭘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요 여기 물권적은요 우리가 매매계약이 해지가 되죠. 무효취소 해제.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하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요. 복귀하죠. 매도할 때 뭐가요? 소유권이요.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 말소 청구. 그러니까 매도인이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누가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지금 현재 매도인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럼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또요. 우리가 등기가요, 여기 1번 갑이잖아요. 갑이고 2번 지금 누구죠? 을이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소를 위조를 했어요. 위조요. 위조를 했어. 위조한 상태에서 이 을의 등기를요, 뭐란다? 말소 청구를 하든지요, 또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으니까요, 누가 소유자다 현재? 갑이.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겠죠.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요. 진정명의 회복도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누가 한다? 갑이 하죠. 갑은 뭐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우리가 이걸 누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보면 딱 알 수 있다면 1번이요, 저당권이에요. 여기요, 2번도요, B도요,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이 1번 저당권이 무효인 것이에요. 그럼 1번 저당권이 무효면 2번 저당권자가 뭘 한다? 등기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말소를. 2번 누구죠? 2번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인 거예요. 여러분,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권. 간단하죠. 여기는요, 소유자죠. 이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가니까 물권적 청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적 청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단 말이죠. 이건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요, 여기 A한테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 해서 1억을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딱 했어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B한테 팔았어요.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뭐란다? 제3취득자죠. 그럼 매수인 돈 다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요, 돈 1억을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A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 말소를 청구할 때 누가 청구하냐?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요, B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B를 뭐란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가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누가 청구할 수도 있고, A가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요, 갑이 청구하면 뭐란다? 갑이 청구하죠.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갑은 B한테 팔았잖아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가 아니니까 뭐다? 채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뭐죠?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죠? 제3취득자는 매매를 해서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자죠. 소유자니까요. B는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져가면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가등기요. 가등기를 보면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여기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갑이 3번요,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병한테요. 자, 여기서 문제요. 이 가등기가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런 본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라고 물권적이라고? 아니, 이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뭐래야 소유자? 본등기가 소유자죠. 그래서 본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이 채권적 청구를 몇 년을 소멸시효다? 10년. 10년을 소멸시효죠. 그래서 이 가등기가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 말은 이 사람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등기 청구 못하죠.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본등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뭐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죠. 가등기 말소 청구. 그럼 이 사람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그러면 이 병은 지금 현재 누구다?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뭐를 알아야 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를 말소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매가 돼 있죠. 제3취득자가 말소를 청구하면 뭐가 된다? 소유자니까, 소유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종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말소를 청구하면 이 사람은 건물을 팔았죠. 팔았으니까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채권적 청권.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권. 우리가 이렇게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죠? 위조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할 때는 위조가 됐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말소 청구라든가 진정명의 회복은 그것은 뭐라 한다?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요, 채권자가 물권적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따져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채권적이라는 것은 매매했거나 취득시효했거나 중과생략 등기, 가등기, 이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두 개. 미수인, 점유취득시효. 채권자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물론 중과생략 등기라든가 또 하나 가등기가 본등기도 채권적이지만, 그래도 짧게 한 줄로 쫙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매매하고 점유취득시효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보시면 거기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등기 청구권 몇 페이지 나오냐면 맨 앞에 나오는데, 아까요 몇 페이지죠? 72페이지 보세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채권적 청구권은 점유취득시효,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매매에서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요, 중간생략 등기요. 알겠죠? 이것을 알고, 물권적은요, 물권적은 2번 저당권자가요, 2번 저당권 동그라미 해봐. 저당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다. 물권. 저당권은 물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무효취소 해제 봐봐. 무효취소 해제 보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매도인이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진정명예회복이죠. 진정명예회복도 뭐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요, 굳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다 가격은 다 없지만 가등기가 10월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요,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도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등기소유가 이주됐을 때 또는요, 이 저당권이 있어. 이건 근저당권에서 나온다. 근저당권에서.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거는요, 뒤에 보면 근저당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지 말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하고 이제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근저당권 있어요. 여러분요, 근저당권하고 이게 복사가 안 돼서 이거 나눠드렸는데 그냥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여기 혹시 그 복사해서 맨 뒤에 보면 아마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렸을 거예요. 알겠죠? 예전에 강의할 때 나눠드렸는데, 거기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말소 청구권이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맨 오른쪽 맨 밑에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갑이요, 을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5억 원의 매수인이 있죠. 제3취득자요. 그런데 이때요, 이 돈 다 갚았으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갑이 말소라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고, 병이 말소라면 뭐라고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근저당권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봐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따져가면, 근데 자연스럽게 따질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뭐로 보시냐? 여기 등기청구권 161페이지 문제집 한번 보세요. 문제집. 저는 문제집 봤어요? 자, 71번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본권에 기하여 본권 그랬으니까 이런 뭐죠? 소유권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1번 전세권자. 본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죠. 그 다음에 2번이요,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계약 명의 신탁자죠. 신탁자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계약 명의상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4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 X 이렇게요. 5번은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았죠.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 장이라면 72번 한번 봐봐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 성질이 다른 것.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2번은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뭐다고? 채권적 청구권. 3번은요, 매매계약의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럼 취소가 되면 어때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니까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이다. 소유자니까. 취득시효 또 나왔죠? 등기해야지 소유자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5번의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자, 74번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162페이지요. 74번 162. 74 보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 이걸 말한다?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우리 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상 또 거기다가 사법상, 실체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다. 이렇게. 자,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지. 양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인에 대한 통지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양수인이 양도인한테 통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채무자가 누구죠?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우리 중간생략 등기에서 봤었죠. 알겠죠? 자, 3번은요. 3번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에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동그라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의 정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처분 동그라미요. 처분에도 중간 매수인의 점유는 계속이다 상실이다. 점유계속으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요, 감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인도받았는데 믿음께요, 다시 그것을 병한테 처분해요. 이 처분을 점유 상실로 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란 말이죠. 4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누구죠? 병이죠. 병이 말소를 청구하죠. 병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퀄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효라는 것은 취득시효를 얘기해. 알겠죠?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뭐냐? 17년 만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후 시효가 완성됐단 말은 그 후 몇 년이 경과했다? 3년이 경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기한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이것도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저 뒤에 가등기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페이지요? 78페이지인가요?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등기라고 나와 있나요? 가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요, 이제 우리가 가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에서 먼저요, 간단하니까요, 등기 추정력을 먼저 한번 봐봐요.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봐. 우리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야 안 해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에는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등기에는요. 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사람의 등기가 잘못되면 뒤에 사람 등기가 다 잘못되는 거죠. 1번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라고 해봐. 그러면 2번은요, 아무리 선임과 하셔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3번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등기는 등기 내용대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인데,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가 있잖아요. 이 보존 등기는 첫머리에 제일 먼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잖아요. 1번 이래서 갑 보존 등기요. 여기 2번은 뭐죠? 2번 을 이렇게 되죠. 갑은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여기 2번은요, 2번 이래서 이전 등기죠. 이걸 보존 등기라고 하고요.
여기는 무슨 등기란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보존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존해서 이전 등기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런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가 있어야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신축을 했는데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사정받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냐?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증명책임,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증을 누가요? 을이 스스로요.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내가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증명을 하면 돼요. 증명을 못할 때 무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점유권 배울 때 보겠지만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다. 추정의 반대가 뭐죠? 본다. 이 말하고 차이가 있는지. 또 한 가지 추정은 증명책임하고 관계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 등기가요. 을 앞으로 돼 있어요. 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가 을 앞으로 되는데 왜 등기 을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걸 자기가 사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한다? 갑이요? 나는 매도한 적이 없는데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요. 나는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예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가 이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조사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전 등기요. 그럼 이러면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등기할 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요? 등기 뭐를 해야 돼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가 뭐하지 않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요. 이때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존 등기, 이전 등기라고 그래. 물론 여기서 뭐가 있냐?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특별조치법에 대한 등기가 나왔는데 요즘 거의 안 나고 왜냐면 특별조치법이 지금 15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땅 팔고 매도한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 서류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찰피를 물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등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가 그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서 공고 절차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 없으면 등기를 그 사람한테 해주는 제도. 이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런데 특별조치법은 무조건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확인서 있죠. 확인서하고 보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확인서가 뭐죠? 그 사람이 그 땅을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짓는 거 맞다. 그 사람이 땅 산 거 맞다. 우리가 알고 있다. 증인이다 이 말이죠. 보증은 뭐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7, 8년 전에요.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농지위원회요. 농지위원회는 각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유지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하나 써달라 그러면은 어때요? 인간적 정리에 의해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등기가 넘어갔는데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이냐 이게 내 건데 해가지고 또 소송 붙고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농지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알겠죠?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농지위원회도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올 수 있어도 실제 우리 실전 문제 나오기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인서나 보증서가 뭐가 됐다? 위조가 됐거나 또는 뭐하지 않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그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증명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다 추정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뭐가 있냐 밤 갑이 신축했죠. 근데 보존 등기를 을 앞으로 했죠. 그럼 추정력이 없죠. 근데 봐봐 갑이 신축했어.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했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요 이 특별조치법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다니까요. 이거 빼고는 그냥 보존 등기는요 갑이 신축하죠. 을 앞으로 보존 등기죠.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요 갑이 신축했죠. 을 앞으로 보존 등기죠. 근데 그냥 보존 등기 가지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고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 이 두 개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두 개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빼고는 몇 가지가 더 있어. 근데 그것은 이제 책을 보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력 보면요 그 보면 그 위에 점유권 그래서 197조, 198조, 200조 이렇게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가끔가다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요.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는 점유권에 관한 추정력이고 이해됐나요 지금요? 밑에 있는 등기의 추정력하고 섞어서 시험에 주로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 개를 써놨어. 뭐죠?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죠?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유 점유로 추정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고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하든 상이하든 점유 계속이 증명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면서 추정한다. 여기서 추정은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없어. 이 200조에서 추정은 뭐하고 관계있다? 본다, 의지한다 이 말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각 선생님들 요약책 같은 거 보면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추정이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페이지 기본서 요약집에 78페이지요. 78. 우리 보면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법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뒤에 있는 거 뒤가 뭐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막 30개 40개를 막 다 끌어다가 써놓고 정리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네 구조가 정말 궁금해. 알겠죠?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본다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는지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있는지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혹시 이거 혹시 기억나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죠?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것도 추정은 입증 책임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문제가 된다? 본다라는 말하고 문제가 돼.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죠. 그때는 본다고 관계가 있어.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대리했어요. 대리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현명이라는 게 나오죠. 현명. 현명 뭐가 나와요?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본다죠. 본다. 알겠죠? 그 말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건 또 안 돼. 그런 의미가 서로가 있는 것이고, 알겠죠?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으로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하고 문제가 있죠. 이런 뭐가 있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때 뭐라고 그래?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런 말 하죠? 그때의 추정은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추정이 있다 해서 무조건 그것을 입증하고 관계된다, 본다, 관계된다 이게 아니고 각각 구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200조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다, 의지한다 이 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요 197조 제1항은 1항에서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 입증 책임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아시겠죠? 똑같은 추정이지만 198조의 추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미수인은 등기 내용 줄거놨죠. 이런 봐봐. 등기 내용이란 게 뭐예요? 이런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죠. 이런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하죠? 매매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를 쳐다보고 계약해요? 등기부 안 보고 계약해요? 등기부 안 보고 계약을 해? 집 살 때 등기부 보고 계약하죠? 그러니까 뭐냐? 등기부를 봤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등기부가 뭐가 기재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한단 말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악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민법에서 악의는 뭐죠?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 문제가 있죠. 자, 파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부 딱 펼쳤더니 등기부도 갑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계약을 했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선이 뭐가 실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밑에 옆에 써놨죠. 추정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인한테 있다는 것이고, 추정된다. 증명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오른쪽이요. 맨 오른 박스의 맨 오른쪽 1번 봐봐요.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X예요. 추정된다가 아니야. 추정 동그라미하고 X. 추정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가등기 그래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 이렇게 돼 있죠. 추정을 동그라미하고 추정 X라고 하라고. X. 추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잘못됐어. 자, 근저당권 있죠. 이런 근저당권이 왜 있겠어요? 근저당권이 왜 있겠어? 돈 빌려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런 환매 특약이 있죠.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은요, 환매권의 전속기간이라든가 환매 대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된다. 자, 등기부요, 기록을 신뢰하죠. 등기부 기록. 그건 선이 뭐가 실이죠. 등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부동산의 표시죠, 표시. 다른 말로 뭐죠? 사실이죠.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 어떻게 추정이 되겠어요? 사실은 O다 X다 문제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O냐 X냐. 알겠죠? 자, 그러면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가 있고, 그 4번 봐봐. 보존 등기에서 의리 등기 명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의 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외에 모두 추정력이 되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있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죠. 그 외에는 모두 추정력이 있다. 갑이 신축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의리 보존 등기했다, 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말이 들어가면 특별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 말 빼고는 모두가 다 뭐가 있으니까 추정력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 어디로 뭐냐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등기의 추정력. 자, 페이지요. 페이지 175페이지를 보셔요. 혹시 그 문제 풀었나요? 175. 안 풀었어요? 근데 왜 여기 체크가 돼 있지? 아, 야간 풀었어요? 자요, 등기의 추정력 보세요.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소유권이 봐봐. 우리가 추정력을 딱 볼 때는 그것이 보존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특별조치법인지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 뭐라 나왔죠? 이전 등기라고 됐지. 이전 등기. 그러면 딱 두 가지를 계약해야지. 이전 등기는 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있나 없나 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또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 줄고, 밑에 또 또는 제3자, 전 소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됐다? 불법 말소. 그럼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불법 말소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 알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4번은 등기 명의인이 여기 이런 말이 어려워.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거기를 줄고 봐. 여러분요,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특별조치법이에요? 생각을 해. 무슨 등기다? 왜 이전 등기죠? 맞아요. 이전 등기 맞아. 왜 이전 등기예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이런 계약서가 원인 증서 아니야. 원인 증서. 이런 봐봐. 청약, 그러니까 항상 민법 총칙. 우리 민법이 조금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면 어려운 게, 우리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뭘 배우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말한다? 원인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증서는 뭐죠? 계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존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이전 등기란 말이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태양이 뭐죠? 태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종류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분류한다. 그래서 등기 원인행위, 계약의 종류나 과정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다? 그것은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다르게 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전 등기는 무슨 말이 없으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5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이란 가등기죠. 가등기 줄고 맨 끝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4번은요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신축한 것이 아니대. 신축은 누가 했다? 갑. 등기는 누가 풀어야 있다? 을. 그러면 보존 등기 봐봐. 보존 등기는 신축하고 사정받는다는데 다른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틀렸죠. 2번은요 소유권 이전이네.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럼 딱 나오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만 빼.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3번 또 이전 등기네.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뭐다? 계약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4번 종중 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 신탁이 있다. 여러분 유효한 명의 신탁, 여러분 종중간의 유효한 명의 신탁이죠. 아무리 유효한 명의 신탁이라 할지라도 종중하고 종중원 간에는 누가 언제나 소유자다? 신탁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수탁자가. 알겠죠?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 신탁이 한 등기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써요. 거기다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 이렇게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요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은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한 가등기 줄고요. 그 다음 맨 끝에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126번을 봐봐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한 가등기. 똑같은 말 계속 나오죠. 이건 지금요 감정평가사 시험이죠. 2016년.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번 여러분 허무인 줄고요. 앞에다 또 써 사자. 사자가 뭐죠?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의 허무인은 뭐죠? 가공의 인물이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안 돼. 허무인하고 그 다음에요 넘어요 사자. 사자 명의, 허무인 명의 안 된다. 추정된다. 틀렸고요. 3번요 신축이죠. 신축. 신축은 딱 두 가지. 엉뚱한 놈이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정. 엉뚱한 사람이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것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뭐 된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가 뭐가 됐다? 원인 없이 말소. 그럼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럼 딱 하나. 그렇죠.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그래서 불법 원인 없이 말소는 불법 말소랑 말하고 똑같아. 그럼요 말소된 등기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말소된 등기의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런 말이 있나를 빨리 쳐다봐. 그러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전 소유자 줄고 또는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2013년 감정평가서 한번 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있으므로 권리 추정력 동그라미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증명해? 등기 명의자가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해? 상대방을 말한다? 다투는 측 이퀄 상대방. 이렇게.
2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됐다. 등기 절차가, 이런 봐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대. 그럼 뭐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건 무슨 등기를 얘기해?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격려됐죠? 그러면 등기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등기 명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란다? 추정. 이런 말 따질 필요 없어. 뒤에는 다 속임수로 쓰는 거야. 이전 등기 그러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4번은요 권리 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 원인과 달리 추정한다. 권리 취득의 원인 줄고, 권리 취득의 원인이 뭐죠? 매매라든가 등기 원인이죠. 계약의 종류죠. 계약. 원래는 매매인데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건 무슨 등기예요?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5번은요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유래한 알겠죠? 이건 뭐죠? 뭐를 했다? 이전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래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추정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말이 없어야 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래야죠. 알겠죠? 정답이 몇 번이 틀리다? 5번이 틀리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 등기의 추정력은 엄청나게, 여러분요, 우리 여기 이 추정력 지금 배운 것은 우리 민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등기법에서. 그런데 추정력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있죠. 판례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알겠죠? 이러면 딱 지금 등기에 관한 문제를 딱 보면 아까 우리 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추정력은요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모든 국가고시는 뭐만 시험에 나온다? 추정력만 시험에 남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추정력이 가등기라든가 또는 뭐죠? 중간생활 등기에 비해서는 좀 더 시험이 적게 나오는 편에 속해요. 그거 왜 그런가? 해보면 아마 추정력이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판례의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판례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요 판례 강의를 한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 특강 같은 거 하는 것은 뭐냐면, 판례가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나열해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공통적인 것이 딱 있단 말이죠. 판례가 보통 등기 추정력은 보통 한 5,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개, 60개 정도 된 것을 보존 등기 딱 모으고 이전 등기 모으고 특별 조치 딱 모으면 공통적인 것이 나와. 알겠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용 자체가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죠? 뭐 허무인, 그럼 생각을 해봐. 전혀 가공의 인물을 허무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사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자명이라든가 허무인 명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그 위에요. 87페이지 바로 그 위에 가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등기를 봐. 우리가 가등기는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1억을 주고요. 중도금은 4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잔금 있죠? 잔금으로 5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5억이 넘어간 상태에 있어요. 갑이 이 집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뭘 한다? 가등기라죠.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이 등기는 뭐다? 본등기 또는요 뭐라 한다? 그래서 종국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한 것은 뭐냐? 미리 또는요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비적으로 이렇게요. 미리 또는 예비적으로 가등기를 뭐 했다? 찜해놨다 이 말이에요. 찜. 우리가 그래서 가압류는 뭐죠? 나중에 판결문이 나와야지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미리서 뭘 한다? 찜을 하죠. 찜. 그걸 뭘 한다? 가압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등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가등기 담보가 있고, 순위 보존적 가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에서 말하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가등기란 것이죠. 이것을 말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그렇지 않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등기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 장래 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등기를 뭐다 순위 보전적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가등기를 이제 보면 등기부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등기부요. 자 1번요. 1번 지금 뭐죠? 갑이죠. 자 2번 뭐 같죠? 여기요 2번이요. 2번에 이렇게 2번이요. 여기 지금 2번이요. 2번에 을이 지금 돼 있죠. 을이 뭐다? 가등기죠. 가등기 2월 1일이요. 가등기 됐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이요. 3번이 이렇게 병이죠. 병이 뭐냐면 본등기가 있다. 이거 봐봐.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뭐죠? 등기를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하냐?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 가등기는 2번이라고 하는 순위,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이걸 무슨 번호로 하죠? 순위 번호죠. 이 순위 번호인데 이 2번의 순위를 뭐 했다? 찜해놨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찜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죠. 진짜 등기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 진짜 등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갑이요 진짜 등기 아니니까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4월 1일 이렇게 등기하면 이 병이 일단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병은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이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가등기가 있어도 본등기죠. 이전 등기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두 번째요.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등기가 있어도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이 가등기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본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 말이죠.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말소되면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돼. 가등기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 누가요? 병이 하죠. 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병이 청구하는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보면은 이 가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본등기하기 위해서죠. 근데 본등기를 금지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등기를 그대로 또 넘길 수 있단 말이죠. 2번 그래가지고 여기 1 그래죠. 2가 뭐죠? 주등기죠. 의의 1이 뭐죠? 부기등기죠. 그래서 정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다. 무슨 등기에 의해서? 부기 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를 이전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등기라기 위해서 미리 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방금 풀었죠? 그 다음에요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등기인 상태에서 이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말소 청구를 못하죠. 왜요? 가는 거짓가짜 거짓말 등기에 불과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게 지금 순위가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다음에 몇 번이죠? 3번이죠.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2번이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가등기는 거짓말 등기니까 진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등기를 할 때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요?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요 을이요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갑에게요. 여기서 이 갑을 뭐라 한다? 양도인. 이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아주 중요해요. 소유자가 돼요. 됐죠 지금?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럼 우리는 뭐냐면 소유자가 2명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물일권이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순이니까 빠른 걸 없애야 돼? 늦은 걸 없애야 돼? 늦은 걸 없애야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본등기는 10월 1일 날 본등기가 됐단 말이죠. 여기는 4월 1일 날이 되고, 그러면 본등기 날짜를 가지고 비교하면 당연히 병이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 순서를 따질 때 본등기 날짜를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를 가는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때 순위는 뭐란다? 소급한다는 말이 가등기가 찜해놨다고 했죠. 찜. 그래서 2번으로 찜해놨단 말이죠. 몇 번을요? 2번을요. 이 사람 몇 번이고? 3번이고. 누구의 순위가 더 빠르다? 을의 가등기 순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본등기를 했을 때 누구의 순서가 빠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본등기가 아니고 뭐 가등기.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죠. 이걸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 물권 변동은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언제부터? 가등기 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란다? 가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먼저요. 자, 거기 그림이요. 78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셔요. 위에요. 이런 그림 봤어요? 자, 78페이지 그림을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갑과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의 가등기, 을의 본등기, 병, 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이요. 가등기죠?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뭐한다? 잃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고,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을 명이 이를 이유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도 을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말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갑을 병이죠. 을이요 지금 본등기를 했죠. 언제요? 10월 1일. 그러면 가등기 할 때로 뭐란다? 순위가 소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죠. 병이.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너무 중요하죠. 순위는 가등기 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10번 나오면 3번에서 4번은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가등기를요 그냥 가등기 하지 않고 가등기를 부기 등기인 상태로 병한테 넘길 수 있죠. 정한테 2일 그래가지고 가등기도 부기 등기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하다. 맨 밑에는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에게. 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이죠. 양도인에게 청구하면 양수인 명의의 본등기는 양수인 명의 등기는 등기가 뭘 한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보세요. 1번이요. 오른쪽 1번 보면 정지조건부, 시기부, 채권적 청권에 가등기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정지조건부를 뭐란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권은 안 돼. 그 다음에 2번이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가등기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부기등기. 5번 가등기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있다 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봐봐요. 이 병 봐봐. 병은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샀죠.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가등기가 되는 걸 샀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됨으로써 이거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병은요 갑에 가서 너 왜 이런 물건 팔았니?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 여러분 담보 책임 576조를 봐봐. 그럼 576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576조 권리 취득하죠? 권리 취득하죠? 취득하면 어때요? 경미가 되죠. 경미가 돼가지고 권리를 상실되죠? 상실. 자, 이거다고요. 봐, 이거다고. 잘 봐. 여기 지금 취득했죠? 경미가 되고 만다 상실되죠? 여기 이거다. 이 병이 지금 취득했죠? 여기서 무슨 등기가 된다? 본등기가 되죠? 그러면 한다? 소멸하죠. 직권말 소멸하죠? 똑같잖아, 구조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말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권리가 소멸하면은 똑같이 576조에 의해서 갑에게 담보 책임을 말 수 있다.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다른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해도 본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이 말은 뭐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그래서 혼동해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원부터 봐. 의뢰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라고 그랬죠? 몇 년을 처음 시효? 10년. 시효가 완성되죠? 완성되면 병이 여기 써봐. 그 앞에다 가등기 말소라 써봐.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가등기. 그래서 병이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이때 가등기 말소 청구는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병은 누구로서? 소유자. 자, 그 다음에요 거기 8번이 요즘 조금 잘 나오죠. 이러면 불법 말소가 되죠. 불법 말소가 되면 뭐란다?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하죠. 그럼 잘 봐. 말소 회복 등기 하죠. 불법 말소가 되면 말소 회복 등기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현재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잖아. 현재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소유자한테 불법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 그림을 봐. 여기요. 자, 1번 이렇게 1번 갑이 있고요. 여기 2번 이렇게 가등기가 있어요. 자,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2번 이렇게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3번요. 병한테 이렇게 등기가 됐고요. 여기 1번요. 1번 갑이 있고요. 여기 2번 의뢰 가등기가 있어요. 자, 그럼 봐. 여기에서요. 의뢰 가등기가 지금요. 가등기가 소멸 말소돼 있어. 불법 말소.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되고 나서 두 번째 3번요. 3번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말소가 된 다음에 2번 이렇게. 알겠죠? 이 상태에서 말소되고 이 상태에서 말소했는데 여기는 먼저 가등기 말소되고 다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우선 이해됐죠 지금? 자, 여기서는요. 말소 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회복 누구한테? 갑에게 회복 등기를 청구하죠. 회복 등기를 청구해. 갑에게요. 여기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여기는 병에게 청구해. 여기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여기는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는 여러분요 기준을 항상 잡아. 말소 당시 불법 말소할 때 누구한테? 현재가 아니고 말소 당시. 말소 회복은요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해. 말소 당시. 지금 현재 말소 당시는 누가 소유자였죠? 그래서 갑에게 청구하고 회복 청구를 갑에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은요. 병은 말소된 다음에 넘어갔죠? 그래서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어. 승낙할 의무. 왜요? 이 병이 있으니까 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 가등기가요. 그러니까 병이 알았어 너 그럼 앞으로 와. 승낙을 해야 돼. 안 하면요 소송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회복 등기를 청구하고 말소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은 뭐라 의무가 있다? 승낙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집 한번 봐봐요. 자, 문제집에 여러분요 173페이지를 봐. 173. 173이요. 112번 한번 봐봐요. 112번 봤어요? 자, 등기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고가 됐다. 봐봐요.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병한테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가등기 상태로 등기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요.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써 거기다가 표제부 등기 유용 X.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 이란 말이죠. 3번은요.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봐봐. 우리가요 가등기 이후에 뭐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 후에 여기 봐봐 병이 가압류자 이 말이지.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등기는 직권 말소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가압류 등기 넘어간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요. 갑명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봐봐요. 저당권 등기가 가등기가 돼요? 저당권. 여러분요 우리가 가등기는 언제 가등기 하는 거죠?
뭐뭐를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물건에다 가등기 할 수 있냐고. 소유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할 수 있어? 지역권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점유권 있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점유권하고 그럼 나머지는 등기 안 해. 나머지 등기 안 해요? 그럼 나머지 등기는 다 가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설정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 가등기가 되죠. 가등기는 처분 제한의 등기 같은 건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처분금지,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것은 돼 안 돼? 가등기로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처분 제한의 등기는 안 되지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권리재권 다 가등기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다? 자, 감명의 가등기, 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있고 1번이 가등기죠. 저당권, 2번이요 저당권 등기가 됐죠. 그런데 나중에 갑이요 가등기에 의해서 저당권을 본등기했죠. 그럼 누구 등기가 돼? 1번이다. 갑 등기가 1번이죠. 갑 등기가 1번이면 2번 등기는요 가등기 후에 2번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OX 직권으로 말소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 봐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언제 말소하냐? 직권으로 말소할 때는 양립할 수 없을 때, 양립. 둘이 나란히 있을 수 없을 때 말소하는 거예요. 일문일권주의니까. 소유권이 2개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은요? 2개 있을 수 있어, 없어? 2개 있으면 안 돼요, 저당권도. 안 되는데 순위를 달리하면 되죠. 1번이 2개 있을 수 없고 2번이 2개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번이 먼저 가등기가 됐죠. 저당권이 가등기. 그 다음에 2번 등기가 됐죠. 그럼 만약에 1번의 가등기가 저당권이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이 뭐 무슨 등기가 된다? 먼저 갑의 등기가 뭐 1번, 의뢰 등기가 몇 번? 2번. 그래서 1번 가등,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 저당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의뢰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틀렸죠. 갑의 저당권이 의뢰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래야지. 여기서 또 의뢰 저당권을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알겠죠? 5번은요.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봐봐.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왜요? 대장상의 소유자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을 기초로 뭘 하죠? 우리가 등기부로 만드는 거죠. 갑구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알겠죠?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4번 봐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OX 부기등기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한 가등기 된다 3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기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 줄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한때로 소급 줄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 그럼 뭐다? 순위가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순위는 소급해서 발생하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3번도 맞죠? 4번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후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그래 됐죠? 부적법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은 누구한테 말소 요청을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런데 말소되고 난 다음에 제3자한테 등기가 또 넘어갔죠. 그러면 제3자는 뭐 할 의무가 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5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로 본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되어 있죠. 앞에다 써봐.
조그맣게 가로 여기다 닫고 증여의 기한 이렇게 증여의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봐야 된다. 엽술 긋고 따라서 혼동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먼저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이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116번 한번 봐봐요. 116번은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죠. 1번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나 맞죠? 순위 물권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량 가등기죠.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죠. 그 사이에 행해진 중간점으로 등기 병등기죠. 병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된다. 그래서 맨 끝에 무효로 된다 줄 것이고 이퀄 등기관이 직권 말소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 말소 이렇게. 4번은요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병 앞으로 등기를 경유해 준 경우 매수인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매도인을 뭐라 한다? 양도인 이렇게. 5번은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됐죠.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가 된다. OX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우리가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뭐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다음 또 뭐가 있다? 여기요 가등기 담보, 이건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순위 보전적 가등기, 왜요? 담보 가등기는 언제나 말소하니까. 알겠죠? 이거보다 후순위의 순위 보전적 가등기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경매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그 이전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은 뭐한다? 소멸하지만 이것은 뭐가 된다? 인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무조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순위 보전적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순위 보전적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가등기 담보가 있죠. 가등기 담보는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해. 그러니까 소멸하냐 안 하냐 따지려면 뭐만 따지면 돼? 순위 보전적 가등기만 따지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하나 보자면 119번 한번 봐봐. 1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격려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 줄고 계속 나오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줄고 그것은 뭐다? 순위가 소급한다 이 말이죠. 순위가 소급. 2번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가등기의 회복 등기 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2번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병등기죠. 그 가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러면 병한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죠. 그럼 회복 등기가 누구한테 한다? 제3취득자. 왜?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자 3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언제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본등기는요 현재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걸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4번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도 어떤 법률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있고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죠. 그럼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